고전소설 작자미상의 소현성록이 포함된 지문이고요.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넘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즉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어머니죠. 석파가 청운당은 여씨의 거처입니다.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기를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적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서 실현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석파가 취한 김에 지금 석씨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여씨 앞에서 석씨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하려 하느뇨?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당신의 자랑을 여씨에게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라고 하니 석파가 웃더라. 즉 석씨는 이제 여씨 앞에서 자신의 칭찬을 하는 게 이제 좀 경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양부인은 이제 상서의 친어머니이고 석파는 이제 서모인데요. 이제 상서의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씨의 거동이 아름답지 않았지만은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는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 노군당은 지금 첫째 부인인 화씨의 거처입니다.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묻는데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할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소부인은 이제 상서의 누이인데요. 지금 상서가 이 여씨가 노군당에 가서 화씨의 모든 행동을 엿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짐짓 모른 채 하고 어디 갔다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를 모르는 여씨가 거짓말로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명하며 왈 자, 이렇게 사람을 도로 지극히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는가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이제 짐승의 행동인데 전일에 예전에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이 말로 통해서 상서는 자기가 본 것만 믿는 그런 신중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네요. 전혀 믿지 않았는데 내 눈에 3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서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을 하더니 문득 옛날에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여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네 능히 알리요? 자, 지금 취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양부인이 거처하는 곳인데요. 간계를 꾸며서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취성전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이 너무 치밀한지라 네 능히 알리오라고 하면서 편집자가, 즉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 진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라고 한 겁니다. 이때 개성은 여씨가 꾸미는 일을 도와주는 여씨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죠. 하고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풀어보니 그 글에 푸문함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자, 지금 개성이 그 양부인의 거처에서 청소를 하다가 봉한 것을 발견하고 이거 누구 것이지? 이러고 있는 부분을 양부인이 발견을 하고 가져와서 봐라 라고 했더니만은 거기에서 나온 글들이 너무너무 흉악한 거예요. 근데 마침 글씨를 보니 석씨의 글씨와 일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석씨가 앞에서는 굉장히 인덕이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꾸몄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여씨의 이간질입니다.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을 여씨의 의도와는 달리 석씨를 문책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그만큼 양부인은 석씨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선은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는다. 자, 결국에는 여씨의 모함으로 인해서 석씨가 쫓겨났는데 여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첫째 부인 화씨까지 쫓아내려고 모함을 하기 위해서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씨를 둔갑했다는 거죠. 그럼 화씨가 2명이고 이 여인 계용단은 이런 외모를 얼굴을 바꾸는 약이겠죠? 얼굴을 바꾸는 약인 여의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해서 화씨인 척하면서 이제 상서로부터 화씨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한 속셈입니다. 그래서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고 있습니다.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미양도 역시 여씨의 이제 신복이자 조력자겠죠?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2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자, 2가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맥상 추론해 봤을 때 얼굴을 바꾸는 약인 여의계용단, 하나는 여의계용단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얼굴을 되돌리는 약이겠죠?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2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자, 그러면은 이 회면단이라는 것은 얼굴을 되돌리는 약이겠네요. 다시 바뀐 얼굴을 되돌리는 약인데 이 약을 2명의 화씨에게 나눠준 이유는 당연히 그 두 화씨가 약을 먹고 한 명은 진짜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한 명은 진짜가 아니니까 얼굴이 변하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화씨가 녹이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내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러 하느뇨? 라고 하면서 진짜 화씨가 화를 냈죠. 상서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당연히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가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역시가 먹지 않거늘 윤씨가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자, 왜 여씨는 먹지 않을까요? 회면단을 먹으면 얼굴이 다시 화씨에서 여씨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이 화씨로 둔갑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먹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 의도를 간파하고 윤씨가 아니 먹는 죄가 의심되네 라고 이제 질책을 한 거죠.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소씨는 참지 못하고 가서 입을 벌리고 억지로 들이부은 거죠.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서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석씨를 모함한도 엽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개교를 꾸몄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자, 소씨와 윤씨는 애초부터 여씨의 행동 거지를 보고 의심을 하고 있던 차였던 거예요. 그 차에 지금 여씨가 화씨의 얼굴을 둔갑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탄로가 났으니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석씨를 모함해서 쫓아냈겠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석파가 몹시 좋아에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 않더라. 날에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자, 취성전은 양부인에 거쳐죠? 그 양부인께 가서 어젯밤 일, 즉 여씨가 화씨의 얼굴을 했다가 들통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양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꿀리고 벌을 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여 들음에 모, 골, 털과 뼈가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현성이라는 그 상서의 새 부인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배경 묘사를 한 부분을 찾아보면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라고 하면서 희미한 달빛이라는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백은 개성의 독백인데요. 개성이 뭐라고 혼자 얘기를 했냐면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백이 반복되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통해서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금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순행적으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여씨가 되겠고요. 이 여씨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나머지 두 부인인 화씨와 석씨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상서와 그리고 석파, 양부인 등 아주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다면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청운당, 노군당, 취성전 여러 지금 공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이를 따라서 병렬적인 배치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5번은 틀렸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석파는 여씨와 석씨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물들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있을 뿐더러 나중에 여씨가 그 약을 먹고 화씨의 모습으로 둔갑을 했을 때 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따라서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집안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번.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앞부분에서 그 상서의 대사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상서가 나는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3번을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라는 부분에서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전한 말은 믿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판단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앞에서 상서가 그렇게 남의 방을 쳐다보는 것은 금수의 행동이니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하지 말고 과실을 고쳐서 나와 함께 늙어갈 생각을 해라 라고 했더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양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양부인이기 때문에 양부인이 모든 권위를 지니고 통솔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 방에서 이상한 글이 나왔고 그 글씨체가 석씨의 글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녀들에게 이것을 발설하는 자는 죽을 죄를 지을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시녀들을 통솔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소씨는 이제 회면단을 우김질로 여씨의 입에다가 들이부음으로써 압박해서 의혹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맥락을 고려하여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과 니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역은 자기의 칭찬을 하는 석파에 대해서 석씨가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문한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라고 하는 여씨의 대답인데 상서가 여씨의 거동을 보고 모른 채 하고 물어봤더니 여씨가 거짓말을 하면서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기역은 석파의 독선을 직책하는 말이고 니은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기역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경솔함을 걱정하는 말이고 니은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 이제 아니죠. 오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의심해왔던 것을 그 거짓말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2번 기역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니은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기역이 석파의 안전과 관련이 없고 니은이 상서의 위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두 군데 다 틀린 설명입니다. 3번 기역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니은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기역이 석파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 니은이 상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4번 기역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니은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맞죠? 기역은 석파가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여씨에게 자신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말에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니은은 이제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여씨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기역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니은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기역은 석파에게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니은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 맞죠. 상서가 자기가 이제 화씨의 방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니은의 경우는 설명이 맞으나 기역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원래는 여씨가 석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봉한 것을 양부인의 거처에다가 몰래 넣었었죠. 그런데 양부인이 이 봉한 것을 태우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이완된 거죠.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처음에 여씨는 마음씨가 고운 석씨의 행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석씨가 있으면은 상서의 총애가 내게 오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경쟁 관계를 의식했고 이로 인해서 음모가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음모자는 지금 여씨이고요. 그리고 조력자는 개성이고 이 둘은 이제 부인과 시녀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설명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형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그 글이라는 것은 봉한 것, 즉 석씨의 글씨체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인데, 그런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에게 누설을 금지하게끔 양부인이 이제 저지를 한 데서 그런 음모의 실행은 일시적으로 이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자, 어떤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습이 바뀌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회면단을 먹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여씨가 돌아온다는 데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내는 도구로서 또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고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처음에 상선은 화씨의 방을 쳐다보는 그런 여씨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고 다시 그렇게 행동을 고쳐서 나와 평생 잘 늙어갈 방법을 강구하라 라고 하면서 교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씨가 화씨의 얼굴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씨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젯밤 일을 양부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양부인은 여씨를 내친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